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지역시민단체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가 주체가 지역시민단체라는 점에서 객관성도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3년 연속으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시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경혜 의원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3년 연속으로 부산경실련이 선정하는 최우수 의원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누구나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번에 경실련상은 특히 3년 연속 같은 결과라서 그냥 잘했다라기보다는 3년 동안 초심 잃지 않고 꾸준히 했다라는 데 대한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3년 연속이기 때문에 혹시 평상시와 다르게 특별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동료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격려하고 그리고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만하면 충분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부산시 슬레이트 해체와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조례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조례안입니까? 예, 그 조례라는 것은 그 지자체 자치법규만큼 그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 그리고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우리 그 성면이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이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이 위험하다라는 성명 물질이 전국적으로 가장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성면 가공 공장인 방직 공장이 전국에 14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9개가 부산에 있었을 정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성면으로 인한 어떤 영향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현존하는 어떤 성면을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 부산의 큰 과제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성면 관련 건강 영향 조사라는 조례와 함께 그리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성면 공장에서 그 일하시던 분들은 물론이지만 그 인근 주민들 그리고 그 인근 학교에 그 다녔던 학생들은 그 성면의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반드시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건강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그분들 중에서 모두 22명의 그 성면 폐질환 환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면 공장은 이제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슬레이트 형태로 성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없애야지 우리 주변의 성면 퇴치가 정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면은 위험 물질인 만큼 그것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슬레이트 집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그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그 비용을 지원을 하는 데 적극 나서서 이 슬레이트 없애기 즉 성명 퇴치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들고요. 예, 구청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경혜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도 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예, 그렇게 물어오시기도 하신답니다. 네네. 조례가 적용을 한 뒤에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성면 폐질환 환자를 그렇게 발견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그 철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10년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그 적극적인 어떤 예산도 유치를 하고 해서 지금 그 완전 퇴치 시기는 확실하게 앞당겨질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만 풀면 우리 부산의 성면 퇴치는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두 1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던데요. 네네. 이 조례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12건 모두 사실은 그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고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뭐 모두가 다 애착이 갑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면은 인권 관련한 조례를 네. 제정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조례들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부산시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또 우리 부산이라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원칙에 그 인권이라는 것을 명시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시민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에 못지않게 접근성에 관한 조례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네.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건축물에는 편의시설,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네. 그리고 정보 접근성하고 그리고 문화 접근성에 대한 조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이 소속된 상임위가 이 보사환경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상임위도 상당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부산시 의회는 모두 6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사환경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보건과 복지, 여성과 가족,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제 상임위인데요. 네. 우리 부산시 총 예산의 45%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바로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상임위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산 규모도 그렇지만 복지와 환경이라는 시민과 아주 밀접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니만큼 모든 의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출석률을 보니까 100%를 기록하지 못하셨던데 혹시 뭐 네. 출석률에 대한 욕심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회는 말 그대로 회의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 출석하는 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100% 개근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출석률도 3년 동안 98.9%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거의 출석한 거랑 마찬가지시군요. 근데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 심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이 네네.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삭감되거나 또 증액된 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아주 중요한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정액 삭감의 액수를 떠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우리 부산시에 약 2만여 명, 네. 그리고 그 전체 한 6천 세대가 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2년 전부터 그 1억 6천만 원의 예산, 구비 1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매년 60내 가구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전폭적으로 7억의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네. 예, 모두 14년도에는 모두 164 세대에 대한 네. 164 가구에 대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화장실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화장실이 그렇다면 다른 주거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네. 더 열악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좀 더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그렇게 물어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 7월 2일이면 제가 임기가 끝나고 네. 그러면 제가 서 있을 곳은 제가 있던 자리, NGO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NGO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그곳에서 제가 해야 할 필요한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또 지금처럼 열심히 또 그 역할을 할 건데 그렇지만 또 저에게 만약에 다른 어떤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네. 하더라도 제가 할 역할, 저희 입장은 네. 여전히 NGO를 대변하는 네. 그런 역할이 될 것입니다. 네. 예,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혹시 그 의원들에게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말하자면 지역의 현안들을 분석을 해서 정책도 개발해야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시행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또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예산도 살피고 집행 과정과 결산까지 살펴야 합니다. 네. 거기다가 또 수많은 민원들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많고 또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업무 보조도 없이 의원 혼자서 직접 이 일들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지방자치시대에는 그 의원의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지방의원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문적인 어떤 정책 보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상은 제가 받았고 칭찬도 제가 다 받고 있지만 네. 우리 부산시 의원들 모두가 정말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뽑으신 일꾼인 시의원들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수고한다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올 한 해 아주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좋은 의정 활동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